자, 9장 마이베티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베티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개발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게 되는 그 구조 자체가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술 구조부터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스프링 MVC를 적용하게 되면 우선 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실제 우리 DAO라고 하나씩 했던 부분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계층과 DAO 계층으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서비스 계층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페이스 만들고 구형 클래스 그대로 이렇게 가지만 이제 실제 요 DAO 계층에 있어서는 인터페이스까지는 똑같이 만드는데 실제 우리 만들던 구현 클래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SQL을 가지고 있는 XML 형태대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XML로 바뀌는 부분 중심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바로 마이베티스에서 마이베티스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실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뭐 컨트롤러 역할이나 UI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랬죠.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한 가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마치 레고 블록 만들듯이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실습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했냐면 일단 의존성 주입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어노테이션, 골뱅이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쪽에 리퀘스트 매핑하는 거, 그죠? 실제 그 서브밋 했을 때 올라오는 어떤 그 URL로 들어올 때 그 URL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매칭하는 부분, 만들어내는 부분은 우리 메서드 단위로 풀 URL을 적어주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파라메타에 대한 전달하는 부분은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 밖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리퀘스트 파람의 해시맵으로 해시맵 한 개로 받아들이는 이 방법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달은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계층에서는 인터페이스는 정의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서비스라고 붙이는 DI의 스테레오 타입은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AO도 인터페이스는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그 마이베티스 적용하기 전까지는 이제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던 구형 클래스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실제 마이베티스를 적용을 하면서 이 부분은 실제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베티스 또 적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XML에 SQL이 다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베티스 매퍼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뭐 밖에 이제 실제 개발 현장에 보면 좀 그 DAO에 대한 구형 클래스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마이베티스의 XML에 SQL 정의하고 이렇게 또 사용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범을 보일 이 프로그램은 실제 구형 클래스 자체는 아예 없애버리고, 즉 마이베티스 자체를 이용해서 XML, SQL 정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마이베티스 매퍼를 사용해서 실제 DAO에 있는 구형 클래스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제시하는 이 방식이 밖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사 결정을 해서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프로젝트 생성한 다음에 실제 폼.xml에다가는 이제는 JDBC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러니까 DB 풀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해서 풀링해서 이런 개념 쓰는 것을
이제는 우리 처음에서 얘기할 때는 왜 계속 그 톰캣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썼었잖아요. 그 톰캣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마이베티스 쓰면서 이쪽에서는 이제는 톰캣에서 안 쓰고요. 안 쓰고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쓸 겁니다. 그게 이제 스프링 JDBC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베티스, 그 다음에 마이베티스하고 스프링, 요거 연결하는, 마이베티스 스프링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폼.xml 했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크게 보면 뭐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 이제 폼.xml은 좀 더 부가적인 정보가 더 들어가긴 해요. 자, 부분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 한글에 대한 설정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하게 되는 서블리 컨텍스트.xml에다가는 이제 이 데이터 소스 부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데이터 소스는 톰캣이 하지 않고 스프링에서 이제 스프링에서 제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고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그 마이베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처럼 보면 SQL 세션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SQL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우리 용어적으로 보면 이게 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팩토리라고 붙어 있으니까 뭔가 외부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필요할 때 제공을 해준다라는 벌써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SQL 세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니까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요것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쉽게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라는 벌써 그 단어의 의미부터 우리한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SQL 세션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정의를 해줄 때 여기 보면 매퍼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데이터 소스는 위에 정의한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매퍼 로케이션은 결국은 XML 파일, SQL이 들어가 있는 XML 파일이 어디 있냐를 여기서 명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의 XML 파일 만드는 곳에 정확한 실제 그 패키지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환경 설정을 하고 나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제 DAU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저번 시간에 봤듯이 이제 실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고 그 안에 추상 메서드만 이제 정의가 된 부분은 이제 변함없이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각각 하나하나마다 이 메서드에 대한마다 전부 다 요 XML에 해당되는 요 안에 들어가는 SQL에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xml에 대한 구조를 잠깐 보면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인코딩 해주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mybetis 3mapper.ttd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그 XML에 대한 규약은 여기 .ttd라고 칭한 여기에 규약이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파라고 시작하는 XML 태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실제 인터페이스 DAU에 해당되는 패키지와 실제 인터페이스 명을 여기다 이제 써줘야지 실제 이 인터페이스를 찾으러 갔을 때 여기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보고 XML에서 매칭을 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태그가 select, insert, select, update, delete, 그죠? 우리 SQL 문장에 있는 그거대로 바로 XML 태그 형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id라고 칭한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실제 메서드 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list, write, content view라고 해서 다 이 id가 메서드 명에 해당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타에 대한 타입만 정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파라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지금 다 해시맵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파라메타 타입이 다 해시맵이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타입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리턴 타입하고 동일한 건데, 자, 지금 잠깐만요. 여기 보면 게시판 한 건 조회하는 부분은 이제 DTO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 DTO라고 하는 리턴 타입으로 가는 거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무엇인지 여기다가 이제 패키지 구조까지 해서 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어레이 리스트 목록 형태대로 가는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추상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실제 리절트 타입은 어떻게 되어 있냐? 실제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그 어레이 리스트 각 방에 들어가는 그 하나마다 들어가는 타입을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리턴 타입이 여러 건일지라도 실제 딱 한 건 기준으로 그 리턴 타입을 여기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 리절트 타입에다가 적어줘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해시맵으로 넘겨줬으니까 여기 뭐 키 밸류가 쌍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키에 해당되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서 여기 이제 매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샵하고 중괄호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해시맵 키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가 딱딱 정의를 해주면 여기에 대한 이름이 차례차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뭐 다른 규약들도 있긴 있어요. 뭐 좀 표기 방식이 좀 다르게 그 다음에 순서대로 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교수님이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조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DAO 계층의 프로그램은 실제 인터페이스 하나와 XML로 SQL을 가지고 있는 XML 형태대로 바뀐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계층에 이렇게 보면 자, 굉장히 이제 간단해질 거예요. 간단해질 거고 실제 요 구조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토와이어드 붙여서 원래 DAO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명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프라이빗으로 필드를 정의를 했었죠. 근데 실제 이제 마이베티스를 쓰게 되면 마이베티스에서 제공해주는 SQL 세션을 필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SQL 세션 클래스 내에 있는 이제 이 겟매퍼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겟매퍼를 이용해서 실제 보드 디테일 클래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름이긴 한데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요 해당되는 XML까지 같이 샥 가지고 오는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져와서 거기 있는 쿼리를 넘겨서 실제 목록 조회를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write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여기 보면 한 건 조회네요. 한 건 조회.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수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삭제. 이런 행위들을 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마이베티스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간편해져요. 그리고 또 해시맵을 적용하면서 소스가 굉장히 간단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지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하나씩 실습을 해보면서 직접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추가로 배포한 요거 그 공구장 마이베티스를 적용한 게시판 개발 절차라고 하는 한 장짜리를 추가적으로 올려놨어요. 자, 요 개발 절차에 따라서 교수님이 한번 시범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로그램 설명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제 개발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요. 우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합시다. 자, 지금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JSP 때 이렇게부터 계속 많이 했죠. 그래서 JDK, MySQL, 통캣을
교수님이 배포해준 설치 파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이제는 뭐 우리 JDK나 MySQL이나 톰캣을 설치 못하는 사람 학생은 없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설치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수님이 배포해준 실제 여기 보면 스프링 밑에 보면 설치라고 이제 폴더가 있었죠. 그러면 요 밑에 파일에 들어가면 교수님 여기 STS 설치 절차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자, 그럼 이 텍스트 파일 안에 내용들 보면 자, 반디집은 파일명이 굉장히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알지브라면 제대로 설치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반디집을 깔아서 이걸로 압축을 해제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STS, 그죠? 스프링 툴시트라고 해서 이클립스 플러스 스프링 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이클립스죠. 자, 그 다음에 이 STS에 대한 설치 부분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 플러그인, 그 다음에 톰캣 저장소, 그죠? 톰캣 저장소, M2 저장소. 여기 지금 우리 다운로드 받은 각종 실제 우리 프로젝트에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여기 실제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그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는 이제 이클립스 플러그인과 플러스 또 그 이클립스가 필요한 것들을 더 여기다 가져놓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설치에 대한 부분은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개발 환경, STS에 대한 개발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STS 환경 설정 1장에 스프링 프로젝트 만들기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교수님이 1장에 스프링 프로젝트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자, 요 내용이었어요. 자, 요 내용. 그래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스프링으로 세팅, 톰캣 8.5하고, 컴파일러 버전,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딩, 이런 부분들을 쭉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STS에 대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보면, 이제 우리 DB 연결 환경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우선 그러면 지금 보면 톰캣 라이브러리에다 JDBC 드라이버 복사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건 우리 아까 설치 파일에 있었어요. 그죠? 설치 파일에 있었죠. 그래서 설치 파일에 보면 자, 여기 있었죠. 톰캣에다가 JDBC 드라이버를 갖다 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요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좀 한시적으로 좀 쓸 수 있어요. 아까 교수님 얘기했죠. 우리 마이베티스 넘어와서부터는 이제 스프링에 있는 스프링 JDBC를 이용해서 막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세팅하기 전까지는 톰캣 라이브러리에다가 JDBC 드라이버가 올라와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마찬가지 자, 컨텍스트 XML에 있는 이 데이터 소스 부분도 실제 이제 9장의 마이베티스까지 설정을 하는 환경으로 넘어오면 이것도 이제 스프링하고 마이베티스한테 넘겨주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이전까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스프링 공구 프로젝트 임포트서부터 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문서를 보면서 문서를 보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지금 이 STS 띄워놓고 쭉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STS 띄웠어요. 띄워서
우선 교수님 그 실습 프로그램으로 만든 스프링 공구 프로젝트를 가져올 건데, 우선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교수님이 좀 더 작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이제 오리지널 스프링 공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목록 조회까지 되는 거 A, 그 다음에 입력까지 되는 거 B, 그 다음에 한 건 조회까지 되는 거 C, 그 다음에 수정 삭제까지 해서 다 되는 거 D라고 해서 A, B, C, D에서 교수님이 또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테니까 나눠놓은 단계별로 각각 보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실습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임포트 하는 부분들을 저 단계별로 나누는 것을 다 4개 다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단계별로 나누는 것도 교수님이 다시 LMS에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시 그 LMS에 올라가 있는 강의 프로그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A 또 임포트 스팅 B 자, 또 C 자, 이렇게 해서 A, B, C, D 쭉 해서 다 임포트를 다 시켰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선 목록조에 대한 부분 한번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자, 우선 교수님 요거 프로그램 동작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줬듯이 간단해요. 간단해서 그냥 게시판에 한 건 목록 조회하고 한 건 입력하고 한 건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그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라 교수님이 실제 실행하는 거는 생략을 할 거고요. 또 궁금한 학생은 요거 임포트 딱 받아갖고 실제 DB 테이블 생성해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지금 보면 필요한 게시판 테이블 하나 만드는 거는 요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 inf 밑에 뷰스 밑에 여기 보면 board.sql이라고 SQL을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테이블 실제 int는 키값 정의하는 거고 사용자 이름, 글 제목, 글 내용이라고 하는 단순한 형태대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데이터 하나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실제 권한 주고 사용자 DB 사용하고 하는 거는 JSP 시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앞단에 사용자 스키마들은 사용자하고 실제 DB 사용할 DB 생성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보고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DB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요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때 교수님 쭉 설명을 했죠. 설명한 부분을 보고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보면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환경 설정.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목록조회만 딱 할 수 있는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교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대로 목록조회까지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자, 프로젝트 만들기 위해서 실제 파일, 요거 4장 2절 스프링 MVC 프로젝트 생성이라고 하는
파워포인트 해놨죠. 이 부분에 이 부분, 여기 보면 그대로 만드는 방법들 또 여기다 쭉 정의를 해놨고, 또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다 정의를 해놨어요. 자, 잘 모르는 학생은 해당되는 부분 찾아가서 보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해서 자,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선택하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공구 한번 P라고 할게요. 공구 P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템플릿들이 있는데 우리가 적용할 것은 MVC죠. 그래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넥스트 딱 누르면 자, 여기 이제 탑 레벨 패키지를 적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신 점 두 개로 되어 있는 3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학교니까 edu, 그 다음에 우리 재능대, 인천재능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프링 공구 P, 자, 그 다음에 여기 PJT라고 패키지 이름이에요. 나중에 요거 URL, 진짜 URL에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피니시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프로젝트가 쫙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져서 자, 요거 뭐 한번 설명을 한번 할까요? 설명을 한번 합시다. 자, 지금 만들어지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폼.xml이라고 실제 메이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브 모델이라고 해서 전체 요거 빌드하고 이러기 위한 각종 우리 실제 이제 개발 잘하기 위해서 환경들 구성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폼.xml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 밑에 웹 INF. 자, 웹 INF가 요거 블랙박스 개념이라 그랬죠. 외부에서 URL로 못 치고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 부분이 있고, 우리 얘기하는 web.xml이 존재를 하죠. 자, 요거 좀 이따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의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은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 밑에 서블릿 context.xml이라는 곳에서 스프링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 자바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라고 하는 요 밑에 이제 패키지 형태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전반적인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교수님이 스프링 MVC 하면서 이 내용들은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구조 그림을 다시 보면서 이 구조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폼.xml, 여러분 만든 공구 P 프로젝트에 있는 폼.xml을 한번 열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제공해 주는 곳에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 공구 A에 있는 폼.xml을 오른쪽에 이렇게 놓고요. 자, 조금 줄여야겠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폼.xml은 개략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교수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뭐 그룹 아이디는 위에 상위 패키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줬던 그 3레벨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패키지죠. 요게 아트팩트 아이디라고는 태그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요것은 이제 우리 프로젝트 이름은 요거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요걸 배포할 때는 와르 형태대로 배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자바 버전은 어떻고 하는 각종 버전에 대한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프로퍼티는 이제 이 여러분들 만든 공구피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속성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제 dependenci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쭉 내려가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면 우리 JSP 할 때 우리 lib 밑에 우리 자르 파일들을 갖다 놨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대로 여기서 쓰는 이제 자료 파일 같은 라이브러리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죠. 그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서 이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해줘서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쓰는 것도 있고 아직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자, 요거 스프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스펙트 J는 지금 이 게시판에서는 안 쓸 거예요. 이제 다음 우리 그 다른 다음에 이제 실습에 대한 부분 갖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찍는 부분은 교수님이 이제 수업 때는 이제 요거는 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우리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서블릿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테스트에 대한 부분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자, 우리 실제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스프링 JDBC를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프링에서 제어하는 각종 직접 MySQL 붙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도 스프링이 제어를 하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베티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베티스와 스프링 연결하기 위한 부분도 또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카피를 해서 뒤에 가장 뒤에다 붙입시다. 뒤에다가 테스트 뒤에다 싹 붙여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있는 요 플러그인들은 실제 메이븐이 지금 이클립스랑 연결해서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기본 설정으로 여기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있고요. 자, 그럼 폼.xml은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설정을 해야 될 게 이제 웹.xml이 되겠죠. 자, 웹.xml은 우리 뭐 다른 부분보다 한글 설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에 있는 웹.xml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제공은 웹.xml이 됩니다. 자, 우선 웹.xml에 대한 부분 간단히 약간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은 지금 요거 좀 미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컨텍스트 로더. 자, 이것도 뭐 리스너니까 내부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이 될 거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예요. 실제 루트 밑으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루트 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app 서블릿이 담당한다. 서블릿이.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했고, 그 다음에 app 서블릿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걸 담당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실제 우리가 URL을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루트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잡아채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 그랬냐면 각종 이 app 서블릿과 관련된 부분에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게 결국 서블릿 컨텍스트.xml인데 이게 스프링에 대한 설정 정보예요. 자, 그래서 설정 정보는 요걸 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매핑 뒤에다가 이제 한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한글은 우리 그냥 기계적으로 하자 그랬죠. 한글은 뭐 딱 볼 거 인코딩 하는데 UTF-8이다. 자, 루트 밑에 있는 전부 다 몽땅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한글 인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 가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웹.xml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xml이 되겠죠. 이건 스프링 설정 파일. 자, 서블릿 컨텍스트.xml. 자, 이거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배포한 공구 A에 있는 서블릿 컨텍스트.xml이라고도 보면서 필요한 부분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지금 요
설명할 때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스프링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 설정하면요. 여기 설정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뷰 리졸버라고 하는 곳에 프리픽스, 서픽스 붙여줘서 우리 지금 URL 할 때 웹 INF 밑에 뷰스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불러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리턴 해줄 때 .jsp 떼고 해줘도 되는 부분이 여기서 설정 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스캔은 공급 언더바 프로젝트 밑에서 뒤진다, 자동으로 찾아낸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추가해서 우리 이제 스프링에서 데이터 소스, 즉 데이터 소스라고 하면 풀을 얘기해. 풀. DB 커넥션에서 DB하고 주고받는 부분들을 이렇게 풀처럼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서 개를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거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잠깐 일단 쓰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 소스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이베티스를 쓰고 있죠. 마이베티스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마이베티스 쓰기 위해서 SQL 세션 팩토리와 SQL 세션이라고 하는 결국 뭐 빈이라고 그랬으니까 클래스가 되겠죠. 이 클래스들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주의할 때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특히 SQL 세션 팩토리는 이제 자기가 객체를 가지고 있다가 달라라고 할 때 주기 위한 부분으로 갖고 있는 공장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 소스 부분은 요 위에 우리가 정의한 요 데이터 소스를 쓰겠다라고 해서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QL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 실제 패키지 구조를 여기다 명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똑같이 edu 밑에 GUI 밑에 스프링 공구 P죠. P. 공구 P 밑에 언더바 PJT 밑에 DAU 밑에 매파 라고 하는 곳에 이제 XML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SQL 세션은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가, 그러니까 방법 같은 것들 제공해 주죠. 즉 메소드 형태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일단 우리가 필요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완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경 설정까지 하고 요거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